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파업 시간에 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주군 간절곶 일대가 무허가 카페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들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고율은 남성 운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매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 27살 김모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 지난 20일 노조원들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파업 중에 도박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일 동구의 한 식당. 현대자동차 노조원 5명이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판돈 830만 원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 노조 대의원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쯤 된 것 같은데 먹고 자 저녁 놀다 갈게요 이러셔서 난 몰랐어요. 특히 이들은 현대차 노조가 4시간 부분 파업과 2시간 잔업 거부 투쟁을 하던 시간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도박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현대자동차 노조 현직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조 대의원 13명이 포함된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같은 달 조합원 10명이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안 좋지. 우리가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기준을 보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력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또다시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노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주군 간절곶 일대에 무허가 카페촌이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뒤로 한 채 경치 좋은 곳만 찾다 보니 사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맞이 명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간절곶. 근린공원 구역인 이곳에 무허가 커피숍이 잇따라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생겨난 무허가 카페는 무려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 원래 문제는 20년도 미래적 해넘이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는 그때 뭐 세계적으로 행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당시부터 돼가지고 이 좀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더라고. 해안가 언덕 위에 지어진 카페를 지탱하는 것은 파이프 몇 개가 고작이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카페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곳곳에 방치돼 있기도 하고 주변은 장맛비로 토사가 유출돼 붕괴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형성된 카페촌은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어 너울성 파도가 덮칠 경우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2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아름다운 해안선 3.6km도 업소용 데크와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강제척을 할 거면 행인 대행 출사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 더 시간 보이고 하니까 또 하고 나면 또 생기고요. 천혜의 해맞이 명소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 이른바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 유리문을 박살내고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돌진 김여사.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고는 차단기가 고장나 올라가지 않자 아예 밀어버리고 가버리는 차단기 김여사. 무려 4분 넘게 주차와 씨름하다 보다 못한 남성 운전자가 10초 만에 해결해버리는 주차왕 김여사. 운전이 서툰 여성을 빗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김여사 동영상입니다.
시민들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뭐 딴짓한다고 가지도 안 해요.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쳐다보고 있다가 신호가 다 바뀌어야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많죠. 근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좀 놀래는데 이렇게 그럴 때 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예. 똑같이 실수를 해도 여자라서 욕을 좀 많이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뭐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올리신 분도 좀 문제지만 운전 그러면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허증 발급이 좀 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은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이 서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율을 따져보면 오히려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1000명씩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남성이 6건, 여성이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신호위반 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고가 3배나 많았고 교차로 통행규칙 위반 사고도 2배 더 많았습니다. 무작정 김 여사로 낙인 찍기보다 서로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중구 성남동 자매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27살 김모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 씨가 타고 달아난 검은색 모닝 승용차 번호와 인상착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김 씨의 승용차가 북구 강동 일대로 향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변 야산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5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구 신남로 아파트 2곳 주민 1000여 명이 인근 공공기관 청사 이전 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시공사가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하고도 친한 사이에 주고받은 용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무원의 사고방식이라고 믿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뒤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박모 씨로부터 산재심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2,42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면 불청객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여성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부끄럽다고 감추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가운데 하나가 무좀인데요. 무좀하면 남성들이 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여성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톱 무좀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 환자입니다. 하이힐과 스타킹 착용이 주 원인이지만 제대로 소독이 안 된 네일숍의 관리 도구가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감염되면 손발톱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또 발톱이나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 환자들이 매니큐어 때문에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부끄러워 감추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무턱대고 약이나 연고제를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금물인데요. 자칫 화상이나 2차 세균 감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오셔서 진균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 고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새로운 발톱이 납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발을 자주 씻고 잘 말리고 양말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무좀은 금방 재발하는데요. 완치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손경입니다. 남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 제정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남구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의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전국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백화점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올해 상반기 주요 품목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이 21.5%, 아동용품 13%, 남성의류 6.4% 감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도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으며 예측 불가능한 경기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울산공장 포위의 날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 정문 주변에 천막 등을 치고 철야 농성을 벌이며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두 차례나 참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오전 11시 장생포 동쪽 8.4마일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000여 마리를 발견한 데 이어 오후 1시 30분에도 1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목격한 고래는 낫돌고래 5천여 마리와 밍크고래 3마리 등 모두 19,000여 마리입니다. 한국서해퍼포먼스협회 양영희 회장은 오늘 중부소방서 앞에서 전력이 국력이다를 주제로 서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부채 100개를 나눠줬습니다. 양 회장은 여름철을 맞아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